안녕하십니까? 내가 존경하는 조경가라는 주제에 최신현 조경가를 발표하게 된 생태조경학과 2학년 곽인기입니다. 최신현 조경가의 경력, 디자인 철학과 대표 작품, 마지막으로 얻게 된 교훈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경력입니다. 최신현 조경가는 영남대 조경학과 학사, 홍익대 환경설계학과 석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런 학력들 말고 더 어린 시절 얘기를 하자면 최신현 조경가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만지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기가 살 집의 건축 디자인도 직접 할 정도로 건축 등의 디자인에 관심이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에 대학 진학 때 건축과에 진학하려 했으나 미국에 계신 지인의 조경이란 분야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조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발표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최신현 조경가도 처음 조경을 접할 때에는 조경이란 분야가 이렇게 넓고 큰 의미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경을 깊게 알고 나니 녹지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조경이라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력입니다. 영남대 조경학과 조교수와 한국조경사의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시토보스의 대표이자 2019년 1월 전주시 도시총괄 조경과에 위촉되셨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다들 도시총괄 건축가는 두고 있지만 도시총괄 조경가는 최신한 조경가가 최초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철학입니다. 최신현 조경가의 철학 중 하나는 그 공간에 필요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설계와 디자인을 하던 그 공간만이 가진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걸 이용하여 뻔하지 않은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철학은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디자인하라입니다. 조경은 녹지를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도심 속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세세하게 디자인해야 하며 이 철학이 곧 최신현 조경가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시토포스의 조경 컨셉입니다. 조경에 관한 최신현 조경가의 이 같은 철학들이 그의 작품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대표 작품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대단한 작품들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최신현 조경가가 직접 대표작이라고 꼽은 작품인 서서울 호수공원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은 하루 평균 12만 톤의 물을 공급하던 신월정수장이 문을 닫으며 재탄생된 생태공원입니다. 안내 사인, 벤치와 자전거 보관대 등 공원 곳곳에 놓인 시설물들은 모두 이전에 사용된 직경 1m의 수도관을 재활용한 것들이어서 과거 이곳이 정수장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서울 호수공원의 몬드리안 정원입니다. 몬드리안 정원은 기존 정수장의 침전조를 이용해 몬드리안 구성기법으로 조성된 다양한 수평, 수직 구조의 정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몬드리안 기법이란 수평과 수직의 직선이 조화된 화가 기법의 일종입니다. 서서울 호수공원이 위치한 곳은 근처에 김포공항이 있어 시민들이 비행기 이착륙 소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비행기 소음 저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최신현 조경가는 저감하기보다는 소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소리분수입니다. 소리분수는 80dB 이상의 소음이 나면 분수가 하나씩 자동으로 뿜어져 올라오도록 설계되어 비행기가 공원을 지날 때마다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오히려 비행기 소리를 즐기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아까 말한 그 공간에 맞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라는 최신현 조경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서울 호수공원의 풍경과 최신현 조경가의 인터뷰가 있는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시토포스 대표 최신현입니다. 네, 서서울호수공원은 정수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도시 시설 중에 하나로 쓰였는데
그 기능이 이제 이렇게 쇠퇴가 되고 새롭게 이제 공원으로 탄생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음이 들리는 것처럼 이 지역은 김포공항으로 떠내리는 비행기들이 그 항로에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또 원래 대상이 갖고 있던 정수장으로서 물리적 특성을 가진 그런 공원인데 새롭게 도시의 하나의 재생된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이러한 서서울 호수공원은 미국 조경가협회에서 전 세계의 조경 작품 및 연구 프로젝트 중에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수여하는 전문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 작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또한 최신현 조경가가 직접 대표작이라 꼽은 북서울 꿈의 숲입니다. 북서울 꿈의 숲은 방치되고 낙후된 놀이공원인 드림랜드를 삶의 변화를 선도하는 생활공간과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공연장, 갤러리, 미술관 등을 조성해 놓아 시민들에게 강북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문화를 직접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의 가장 큰 특징은 녹지공간 확보 차원의 기존 공원 형태에서 벗어나 아트센터와 미술관을 함께 조성해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복합문화 공간인 꿈의 숲 아트센터를 비롯하여 미술관, 카페, 레스토랑 등 다양한 문화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북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없던 미술관과 아트센터를 공원 안에 들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 그 공간에 필요한 디자인을 한 최신현 조경가의 철학이 잘 녹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현 조경가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얻은 교훈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상 공간을 잘 분석하고 그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남들이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디자인을 하는 조경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은 조경 분야의 전문성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경의 전문성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인접 분야에서는 조경 분야의 전문성을 우습게 보고 계속해서 침범할 것이기 때문에 건축, 토목과 차별되는 다른 조경만의 전문성을 키워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조경만의 경쟁력이란 저희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닌 나무나 심는 일입니다. 흔히들 이 조경을 나무나 심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나무를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적절한 곳에 심고 가꾸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확실히 다른 인접 분야와는 다른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처입니다. 이상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